안녕하세요. JT드 월드입니다. 3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CPI 결과 발표에 따라서 나스닥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그것이 아니라면 하락으로 바뀔지가 결정이 날 것이죠. 현재 루시드는 10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루시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10달러를 넘어버리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박살이 날 것인지 오늘 밤 결정이 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CPI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루시드가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카누야 원래 국방부에 전기차 5도도 받고 이런 거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셨는데 루시드가 카누랑 같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방부 전기차 배터리 모듈 개발로 말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두 회사가 같이 함께 배터리를 개발하고 교류가 시작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카누랑 루시드가 배터리 모듈을 개발하고 국방부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다,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우디에서 카누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카누 주가가 굉장히 뛰어오른 것이 사우디 기업이랑 물류 부분에 파트너십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우디를 단순한 국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우디는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라 왕조, 킹덤입니다. 모든 것들이 빈살만 형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토니 아킬라 형과 사우디가 접촉이 들어갔고 어떠한 토킹이 이루어진 뒤에 세일즈 물류 관련해서 파트너십 발표가 나왔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카누 같은 경우에는 판매 계약을 굉장히 많이 따낸 상태죠, 지금. 그래서 말 그대로 월마트용 차량을 생산해서 그대로 딜리버리 계속시키면 돈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고, 카누의 직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전기차 생산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 매출 올리고 돈 버는 것을 가장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카누의 절대적인 가장 큰 문제점이 있죠. 그것은 지금 현금이 바닥을 드러냈고 생산으로 들어갈 돈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카누가 최근에 돈이 얼마나 없었으면 주식을 팔아서 52밀리언을 마련했는데 52밀리언으로 대량 생산은 꿈도 못 꿀 일이죠. 최근에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 것은 회사 운영 비용, 직원들 월급 주는 비용, 이런 것들조차 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단계까지 카누는 오게 된 것인데요. 현재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10조가 넘는 돈을 들고 있는 리비안조차도 언론 매체에서는 리비안이 대량 생산 성공하기 전까지 현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 수십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고도 대량 생산이 100%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만큼 생산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카누의 원대한 계획을 잠시 살펴보자면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으로 10,000대가량의 차를 생산을 하고 내년부터는 자체 공장으로 자체 배터리로 차를 많이 생산해 내겠다. 2025년에는 마이크로 팩토리를 통해서 30만 대 차를 생산하겠다. 이런 엄청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카누이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없습니다. 지금 생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52밀리언이 없어서 주식을 팔아서 마련하고 운영 비용을 마련하고 있는 카누이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처, 확실한 돈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루시드의 대주주 사우디가 카누에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시드와 카누가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조화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카누의 시가총액은 340밀리언, 굉장히 쌉니다. 쌀 수밖에 없죠. 돈이 너무나도 없으니까 생산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PIF 입장에서도 굉장히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 카누인데요. 거기에다가 루시드가 고급 세단, 고급 SUV, 럭셔리 세그먼트를 노리고 있다라면 카누는 그와 반대로 저가형 전기차를 노리고 있습니다. 딜리버리 차량이 되었던 픽업 트럭이 되었던 루시드랑 전혀 겹치지 않는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고, 애플조차도 카누 인수설이 왔던 만큼 카누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부에서 카누랑 루시드가 배터리 개발 부분에 있어서 함께 만나게 된 점, 1월 달에는 사우디와 카누의 접촉이 이루어졌다라는 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어쨌든 포텐셜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카누는 굉장히 큰 고민일 것입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라면, 안전한 투자처가 없다라면 카누는 아무리 좋은 기술력과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되거나 인수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빈 살마니 형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 죄다 인수하고 투자하면서 정확하게 쇼미더머니 전략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죠. 본격적으로 시어 팍스콘의 전기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런 만큼 루시드와 팍스콘의 콜라보레이션이 정확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팍스콘도 최근에는 자동차 베테랑들을 계속 영입하면서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아마존의 자율주행 기업 죽스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를 돌린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현재로서는 루시드의 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CPI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순간은 CPI, 물가, 금리, 결국 금리가 내려가느냐 마느냐인데요. 과연 나스닥은 1월 초부터 강력하게 상승해왔던 그 지속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CPI가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생기면서 약세장으로 떨어질 것인지. 현재 예상치는 6.2%인데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루시드를 비롯한 성장주 기업들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져야지 루시드 주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금리가 떨어지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결국 성장주 투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미완성 기업이 완성으로 되어가는 과정,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 수익으로 나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 성장주 투자라고 우리는 부를 것입니다. 결국 투자에 있어서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셔서 그 기업이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때 그때 매도를 치신 분들이 큰 돈을 버신 성장주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루시드가 2025년에는 수익화로 들어가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